자, 이번 시간부터는 공공 서비스예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정부가 독점이었는데 이제는 정부 실패한 다음에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도 있죠. 뭐 정부 기업이라든지 책임 운영 기관 같은 것들 나갔을 때 뭐 공기업도 있고 준정부 기관도 있을 거고 더 나가버리면 민영화 같은 것들, 그다음에 NGO 같은 것들. 민영화 강조하는 게 신공공관리론, NGO 강조하는 건 신국정관리론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체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이제 개혁의 시작이었고 우리도 지금 받아들였죠. 시장성 검증 122번이 이건 맞는 개념이죠. 개념 물어본 거야 그냥. 시장성 검증은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누가 하는 게 좋은가 그 얘기야. 정부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이 뭐냐면 가격이나 경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하고 민간업자와 경쟁시켜가지고 누가 할 것인가 주로 집행 파트의 결정 쪽이 아니고요. 시장성 검증이라고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무조건 다 누구였다? 정부가 다 했죠. 그 옛날이라는 게 정부 실패 이전이란 말이야. 그 정부 실패 이전이 뭔데? 미국은 복지국가였지, 선진국은요. 우리는 발전국가였고요. 여기 실패한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통 했을 때 그 전통이 누구와 비교되는 전통인가? 그 얘기야. 정말 19세기 말에 그때 전통인지 아닌지. 그래서 전통이라고 했을 때 되게 19세기 말부터 30년까지 고전 행정을 말하지만 여기서 공공 서비스에서 전통은 정부 독점의 복지국가에서 민영화시키고 복지 다원화시키는 신공공 관리 신자유주의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죠. 효율성이 누구다? 신공공 관리론. 복지국가는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었고 그 다음에 최저 수준의 획일적 서비스였죠. 근데 차별적으로 맞춤 서비스하는 건 누구다?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신공공관리론하고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비교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요거 나왔기 때문에 헷갈렸겠지만은 복지국가로 줬잖아 지금. 자, 복지국가는 획일적으로 최저 수준의 획일적인 서비스라면은 여기는 개인별 맞춤이다 보니까 차별적이고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예요. 이건 표에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가 많이 나왔는가 작게 나오는가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공공재 말고 민간재만 있다고 가정하셔야 돼요. 세상엔 두 재화가 있다. 공공재에 써야 될 돈, 민간재에 써야 될 돈. 근데 민간재에서 낭비한다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겠죠. 민간이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공공이 낭비하고 있다면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과소가 네 분밖에 안 계시잖아. 갈브레이스, 두젠베리, 머스그레이브, 다운스 해가지고 뭐 갈두 다 개웠는데 자 어쨌든 조세저항 맞아요. 조세저항은 과소야. 왜? 민간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거야.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근데 보몰의 병은 정부 낭비죠. 노동집약적인 정부의 낭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은 뭐가 맞다? 과소 맞지만은 이 모본의 병은 뭐가 돼야 돼? 과다가 돼야 돼요.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도 역시 과소 맞아요. 민간재는 내가 얼마 주고 뭘 샀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느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뭐가 있다고 해봐. 내가 5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안 살 겁니다. 그치? 이게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공재는 우리가 지금 경찰이나 국방 서비스 받고 있지만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나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계산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야. 그리고 그 가치가 별거 아니라고 평가절하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과소공급된다는 거야. 근데 국방이 없고 치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한다고 해봐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별 가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갈브레이스 의존효과, 선전의 의존효는 그 다음에 두젠베리의 체면효과, 머스그레이브 조세저항,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 갈두다. 이거는 과소공급설, 보물의 병, 와그너 법칙 뭐 이런 것들, 리스카는 예산 극대화 가설, 또 뭐 리바이던 가설 이런 것들은 과다예요. 누가 과소인지 과다인지만 물어볼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번이에요. 와그너 법칙은 뭐냐면요. 세상은 점점 상업화되고 도시화돼요. 도시화되면은 소득이 늘어요. 근데 도시화가 돼버리면은 이제는 공공재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해요. 버스,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등등. 치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타깝게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공공 부분이 더 빨리 증가해버려.
됐지? 그러니까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공재 공급이 더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그너 법칙은 결론만 나시면 돼요. 정부가 점점 팽창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지?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 부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증대한 현상, 이건 맞는 말이네요. 와그너 법칙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입니다. 1섹타야. 1섹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처, 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는 18부가 있죠. 기능별이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등등 기능별로 잘라가지고 국가 사무를 할 겁니다. 18부가 있습니다. 틀렸죠? 17부가 아니라 18부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은 거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 지금 야당이다 보니까 거의 개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저는 그래 정권 바뀌었길래 많은 법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 지금. 자, 그래서 17이 아니라 18부고요. 18부 18청입니다. 18청이고요. 그다음에 사처인데 국무총리에 있는 게 사처고요. 대통령의 경호처가 들어가면 5처지만은 경호처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고 사처라고 그래.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청은 어디 소속이다? 부 소속이야. 그치, 부에 있어야 되는데 독자성이 높은 집행 업무예요. 독자성이 높은 집행 업무를 띄어가지고 이걸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중앙정 기관을 우리 뭐라 그래? 청이라고 그래요. 청장들은 차관급이야. 어디만 검찰청만 빼고 검찰청만 장관급이고요. 검찰총장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차관급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맞았지. 청은 행정각부에 소속돼 있다. 그다음에 독자성이 있는 집행위주 사무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시험에 나오는 게 어느 부에 무슨 청이 있나. 특히 그 기재부에 국관조통, 국세관세 조달 통계, 통계청이 거기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기재부하고 비교하는 게 산자부, 산자부에 특허청이 있어요. 특허청은 산자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있는 거는 통계청입니다. 국관조통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건 맞았죠. 청은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차관 있죠. 기과외문 보산토 해갖고 기과외문 보산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그 다음에 기과외문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기과외문 보조, 보가 뭐였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네요, 이거. 자, 기과외문 보산토입니다.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자, 기획재정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그 다음에 국방부가 아니야. 국토교통부예요. 국방부 나왔을 때 틀립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차관 문제도 국회직 물어봤는데 옛날에 좀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29번입니다. 자, 공기업이야. 공기업. 1섹타 정부 조직이라면은 1섹타 조직은 총괄이 조직이니까 누구다?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1섹타 인사는 인혁처가 총괄이고 돈은 기재부가 총괄이야. 그치? 근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제3섹타란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이런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는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인혁처도 아니에요. 근데 돈은 누구 거야? 정부 자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 자본의 총괄기관이 누가? 기재부가 총괄기관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의 총괄 평가는 누구다?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매년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으로 가르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기업은 누가 총괄이다? 기재부가 총괄이고, 그게 말고 정부 업무 평가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거 맞아요. 공기업 평가는 일단 기재부가 총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을 아시면요. 정부 조직을 아시면은 이게 뭐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을 거고 장관 있겠죠. 장관 밑에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쭉 내려가는 게 무슨 기관? 개선기관. 우리는 보좌기관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차관보,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 담당관, 심의관, 정책관, 홍보관 이런 분들 보좌기관, 막료죠.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래?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하부기관은 보조와 보좌 합친 거예요. 반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부속기관이라고 그러고요. 요 중앙의 업무를 지역별로 따로따로 담당하는 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래?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부기관,
소속기관, 하부기관에는 보조와 보좌가, 소속기관에는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시험, 교육, 문화, 의료, 제조, 자문 같은 것들이 부속기관 맞습니다. 130번은 맞아요. 됐지? 그래서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하부기관은 그 다음입니다. 하부기관 누구라고요?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틀렸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은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이야. 요거와 요거는요. 하부기관 누구? 보좌와, 아까 봤던 보조와 보좌. 합친 걸 하부기관이라고 그러고, 특별지방과 부속기관 합친 거는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법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외워야 될 게 보조와 보좌 구별할 것, 합쳐서 하부기관,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구별할 것, 합쳐서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131번은 틀렸습니다. 자, 13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 밑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차관 있고, 차관 밑에 뭐 차장이 있을 때도 있어요. 차장, 실장, 국장, 과장. 일명 무슨 기관? 보조기관이라고 그래요. 보좌가 아니라 보조기관이라는 거. 차관이야, 차관보가 아니고, 실장, 장자가 붙을 겁니다. 실장, 국장, 과장, 뭐 이렇게 장장장. 반면에 차관보, 담당관, 심의관, 세자죠. 이런 분들은 보좌기관이라고 그래요. 보조기관을 이론적으로 개선기관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맞았죠. 보조기관이니까 차장과 실장은 보조기관이다. 이건 맞았습니다. 자, 금융감독은 이건 독자적 법인이야. 이거 왜 나왔냐면요.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해요. 독자성 가지고 업무 처리하라고 내가 내놨더니만 부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을 정부 조직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이 되게 많아요. 밖에 내놓으니까 오히려 통제도 안 되고 지네끼리 그냥 부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부 산하기관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만약 기재부로 가신다면 아마 그 합격하신 분들이 가려고 하는 1순위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져 나가 있죠.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개별법, 법이 따로 있고요. 특수법인입니다. 정부 조직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건 관할이 전국에 미치는 거예요. 관할이. 어쨌든 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133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입니다. 정부에는 일세액타에는요. 원래는 세금을 가지고 뭘 해야 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 사업이 점점 팽창되다 보니까 정부가 수익 사업하는 게 있어요. 이 수익이 일정 기간 넘어가 버리면은 그걸 기업으로 따로 운영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정부 기업이라고 그래요. 정부 기업이야. 소유권이 정부 거야. 그치? 공무원들이야. 그냥 정부 조직이에요. 그냥. 얘는 법인격이 따로 있는 민간 조직이 아니라 정부 조직이고 그 다음에 기업처럼 운영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부 조직이고 공기업 맞고 정부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정부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부 조직이에요. 일섹타야. 그래서 총 5개 있잖아. 크게 보면은 두 개로 갈라지지만 일단 정부기업 예산법에 적용되는 게 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 예금. 여기다가 책임운영기관 중에 특별회계. 이 친구는 자체 수익이 총 수익의 50이 넘어간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정부기업으로 간주해요. 정부기업은 그래서 양조예편에다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일색타입니다. 정부 조직이고 일반 행정부처에 비해서는 공공성보다 기업성이 더 강하지만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애들보다는 훨씬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134번은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직까지 일섹타 정부기업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아직도 일섹타입니다. 일섹타고 영국개혁이었고요. 이 친구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고요. 그다음 관련 법도 나올 거고 영국개혁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지방도 이걸 막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